근데 이게 그러니까 내용을 딱 보면 그러니까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도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고 헌법에 규정된 노동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 이게 다른 사람의 기본권과도 충돌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무제한적으로 보장을 해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수십억, 수백억 원 정말 감히 감당도 못하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로또 대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네. 노동조합원들끼리 또 엄청 이거에 대해서 법적 분쟁이 생기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신지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허민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노란봉투법을 가지고 와봤어요. 저는 사실 노란봉투 해서 뭘까? 그리고 또 이 노란 풍선? 그 여행 아세요? 아무튼 뭐 사회에 관심이 없으면 노란봉투법 잘 모를 텐데 노동쟁의 행위를 했더니 회사에서는 사실 노동자들이 노동쟁의 행위를 하면 회사 일을 못 하잖아요. 근데 회사 일을 못한 만큼 노동쟁의를 했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가 났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예요. 그게 수십억 원에 이제 이르니까 사실 그 개인이 어떻게 그 감당을 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알려지니까 또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이제 노란봉투에 돈을 넣어가지고 도와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도 돈이 상당히 모였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사실 이 법과 관련해서 노동조합법이죠.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걸 대표해서 이제 노란봉투법이랑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요거가 관련해서 전 대통령님께서 입법에 대한 거부권을 이제 행사를 한 이후에도 계속 이제 논의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후에 국회 본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이 돼 있고 뭐 정치적인 얘기를 뭐 빼고 봐도 어쨌거나 이번에는 뭔가 또 결정이 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 노란봉투법이 뭔지, 뭐가 좋은 건지, 왜 안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정안을 보면 제2조랑 제3조에서 뭐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과 관련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크게 저는 세 가지로 봤거든요. 하나는 사용자 개념에 대해서 확대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사용자를 그냥 고용한 자로 해석이 됐었다면은 이제는 노동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원래는 하청업체까지만 됐었는데 이제 위에 있는 원청까지도 요 노동쟁의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사용자 개념을 확대를 한 게 한 가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이라고 하죠. 원래 같으면은 이게 공동 불법 행위라고 해가지고 단체 행위를 했던 모든 노동자들을 상대로 이제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면은 이제는 개별 당사자별로 이거를 나눠서 뭐 일부는 면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그 조합원의 맡은 역할이나 이런 거 비중에 따라서 또 손배 책임을 다르게 줄 수 있다라고 손배 책임 제한을 건 게 한 가지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경영상 정에도 노동쟁의를 할 수 있는 이렇게 그 범위가 늘어났다고 할까요? 그렇게 변경이 크게 세 가지가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해도 네. 지금 말씀하신 거 이 큰 포인트로 기업과 노동자 간에 극렬한 사실 대립이 있는 부분이고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뭐 우려 혹은 환영의 목소리가 있는 어떤 주제라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건데요.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정리는 해봤거든요. 네.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그냥 최근에 뭐 기사를 보니까 개정안 자체가 조금 모호한 표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외국계 기업에서 약간 투자 유치나 이런 거에 좀 머뭇거리고 있다는 기사를 봐서 또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거죠. 오늘 조선업도 엄청 주가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슈를 봤을 때 그냥 표면적으로 딱 봤을 때 좀 기업에 많이 불리한 입법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그래서 기업들이 잘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기업들한테 제동을 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기업들한테 좋지도 않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경제에도 좋지 않고 또 외국 기업도 우리나라로 안 들어올 것이고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다라는 거죠. 네, 아주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내용을 딱 보면 사실 우리 지금 헌법 보세요. 옛날 열심히 했었는데 근데 헌법이 기본법이고 우리나라의 어떤 이념들이 이제 적혀 있는 어떤 근간이 되는 법인데 헌법에는 사실 노동과 관련한 어떤 노동 상권을 보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 상권도 사실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긴 하지만 노동자의 어떤 권리, 그러니까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도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고 헌법을 따른다라는 어떤 그 대명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점에서는 사실 되게 좋은 거고 사실 그 자체만 본다면 아주 좋은 법이 아닌가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노동권 당연히 헌법에서 다 보장되어 있는 권리고 특히 노동 3권도 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헌법에서 보호를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게 다른 사람의 기본권과도 충돌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얘기 들어보면은 왜냐면 이게 뭐 책임을 지우는 것 원청에까지 책임을 확대하게 된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노동권의 신장에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이제 그러면 사용자의 재산권이나 아니면 뭐 경영 자유, 직업 자유, 뭐 계약 자유 이런 자유들과도 충돌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법률을 통해서 제한을 걸고 무제한적으로 보장을 해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거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그리고 조문이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해석될 여지를 많이 남기지 않게 개정이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기를 보면은 약간 사용자도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사용자로 조금 확대시키고 이런 것들이 조금 애매하게 남겨뒀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사실 그러니까 찬반을 떠나서 법 자체가 참 애매하게 규정돼 있다. 네. 그래서 이게 큰 문제다. 네, 제가 봤을 때 나중에 대법원 판례도 엄청 많이 생길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네, 조금 한동안은 불안할 것 같아요, 요 상황이.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하고 누구나 이 법을 보고 예상할 수 있을 정도의 그리고 기준을 세울 수 있을 정도로 세밀하게 규정을 해야지 좀 너무 추상적으로 규정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온라인으로 플랫폼을 통해서 뭐 고용관계가 이뤄지고 오, 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도급 왜냐면 전문가들 찾아서 이런 경우들이 사실 상당히 많잖아요. 예전에는 대기업에만 있었다면 네. 지금은 뭐 중소 뭐 아무튼 소 어떤 점포 이런 데서도 이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는 여기서 일하는 건데 내 사장님은 다른 사람이야. 근데 내가 이 고용 조건을 결정을 하는 사람은 이 사장님인데 결국 따지고 보면 지점에 지점장이 있어요. 지점장한테 아무리 따져봤자 내 사장님을 치고 가서 얘기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사장님을 찾아갈 수 있다. 내 목줄을 쥐고 있는 사장님을 찾아가서 직접 내가 얘기해 볼 수 있다. 기존에는 사장님이 너 뭐야? 너 나랑 계약했어? 계약도 안 해놓고 뭐야? 나 너 처음 봐.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사장님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줬다라는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문전박대는 이제 당하지 않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너무 좋은 법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또 그렇게 되면은 너무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이 이제 사장 나오라 그래. 그래서 올라가서 그러면 뭐 제가 사장님 걱정을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저도 뭐 직원의 입장으로서. 근데 그런 거죠. 그러면 책임 주체가 여러 명이 되냐? 바로 위에 사장님, 직속 사장님, 그 다음에 위에 사장님 이러면 중간에 내가 실질적 관여를 했는지 여부도 다퉈야 할 게 많을 것 같고요. 사실 그 사장님은 누군지 전혀 모르는데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은 기업 경영상에도 조금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되면 또 결과적으로 이 불명확성 때문에 법적 분쟁도 많이 일어날 거고 그렇게 되면은 경영상의 위축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인 거죠. 그럼 과연 이 사람이 맞는지에 관한 그런 분쟁도 또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왜냐면 말씀대로 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사실 이 법의 취지는 손해배상을 좀 이렇게 경감해 주려고 하긴 했지만 분쟁은 오히려 더 늘어나서 비용이라든지 늘어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네, 그렇죠. 그것도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또 이런 게 있잖아요. 노동쟁이 활동을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여러 명이 손해를 가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법 이론으로 살펴보면 공동 불법행위잖아요. 그리고 대기업을 보통 상대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대기업은 하루만 안 돌아가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수십억, 수백억 원 정말 감히 감당도 못하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로또 대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네. 그래서 그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왜냐면 공동불법행위는 제가 1 잘못했고 변호사님 99 잘못했어도 저한테 100 다 청구할 수 있는 게 공동불법행위잖아요. 물론 변호사님한테도 100 다 청구할 수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떤 역할이나 사람별로 좀 나눠서 청구할 수 있게 사실 근거 규정을 마련을 해줬어요. 이게 좀 법 이론이랑 맞지 않을 수 있긴 하지만 이 사람이 한 어떤 행동에 대해서 나눠서 할 수 있게 했고 또 손해배상에 있어서 나의 생존권을 고려해서 손해배상금을
기준을 정하고 감하거나 면제받을 수도 있게 해줬단 말이에요. 아니, 손해배상에 내 어떤 생존권을 고려해서 정하는 게 어디 있어요. 사실 기본 법리는 사실 과실비율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특수법리를 함으로써 헌법에 규정된 노동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서 노동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좋은 의견이고, 이 부분 개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이 부분은 이릉 저는 동의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냥 참여했다는 거 하나만으로 모든 책임을 다 지게 하는 거는 너무 이 한 근로자로서 감당하기 힘든 거 아닌가. 실질적으로 내가 다 갚아야 하는 게 아닐지라도 법적 책임은 모두 다 져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릉 동의는 하는데, 나누는 거에 대해서 근데 나누면 문제는 생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다툼도 엄청 많이 또 생길 거고, 책임 비율을 나누는 거에 있어서 나는 1% 했다, 나는 2% 했다, 나는 5% 했다, 또 그러면 노동조합원들끼리 또 엄청 이거에 대해서 법적 분쟁이 생기지 않을까요? 어제는 편이었지만 오늘은 적이 되네요. 그렇죠. 나는 여기서 뭐 몇 프로밖에 못 낸다, 내가 뭘 했냐, 이렇게 해서 아마 내부 갈등도 엄청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걸 또 법원이 또 판단을 해줄 건데, 그렇게 치면은 또 각자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이거를 분쟁을 해야 하는 건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나중에 대법원 판례도 많이 나오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더 혼란스러워지고, 사실은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합치는 건데, 오히려 그게 와해될 수 있는 그렇죠. 부작용이 네. 생길 수 있다. 네. 결국에 책임을 묻는 단계에서는, 그렇죠. 계속 괴를 같이 하는 건데 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말씀도 참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전 계속 딴 말씀드려 죄송해요. 네. 아이고. 저는 이제 좋은 취지라 생각하기 때문에, 취지는 좋은데 항상 이제 부작용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이제 확정되기 전에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아주 좋은 법으로 확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 나누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 개념이 확대가 되면서 이런 것들도 있어요. 기존에 이제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지 않으면 이런 게 있었죠. 물론 이제 다른 법에서 많이 보완을 해놓긴 했지만, 내 손으로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제 하청을 주는 겁니다. 또 하청을 주고 대체 누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될지 모르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를 이제 묻힐 하청업체를 계속 연쇄해서 이제 찾아가던지, 그래서 원청은 나 이거 시킨 적 없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발 빼는 어떤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좀 방지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고려한 게 아닌가. 왜냐면 결국에 피를 묻히는 사람은 내 사장님이 하라니까 피를 묻히는 건데, 원청에서 시켰기 때문에 하는 건데, 나 피 묻히기 싫어요, 피 안 묻히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라고 정당하게 교섭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둔 거잖아요. 왜냐면 요 아래 사장님은 이 사장님이 시켰기 때문에, 왜냐면 이거 사장님이 시킨 일 안 하면 돈 못 받는 거잖아요, 도급 비용을. 근데 이 사장님은 사실 이제 결정권이 없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어쨌거나 취지에 있어서는 너무나 좋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좀 우려하는 입장에 대해서 이제 변사님께서 이제 건건히 이제 설명을 해주시긴 했지만,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혹은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제 등장하는 이제 노조들이 있죠. 뭐 이렇게 표현한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강성 노조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강성 노조 중심으로 이 법이 활용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사실 강성 노조와 거의 대기업 간의 어떤 부딪히는 구조가 될 텐데, 사실 강성 노조의 어떤 그 땅과 그 힘도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라고 노동조합을 이제 구성할 수 있게 해놓은 거긴 하지만, 오히려 더 어떤 갑의 위치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전체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이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영세 업체나 여기서는 사실 노동조합 구성도 잘 안 되기도 하고, 구성돼 있어도 교섭력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이제 작은 노동조합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까, 노동자들이? 그런 부분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이제 변호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건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해져야 하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면서 판례들을 통해서 기준이 생기긴 하겠지만, 그 전에 입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 사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기업의 활동이 위축이 되면 사실 우리 경제가 안 좋아지고 다 같이 못 사는 나라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닐까요? 그렇죠. 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크게 또 그렇죠. 거시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 이 법이 만들어짐으로써 파생되는 효과는 생각보다 엄청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이제 계속 극렬하게 이제 다투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우린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자유가 존중되어야 하는 건 맞긴 하지만 우리가 법이 있는 이유도 어떤 규율 속에서 자유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규율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이 법의 어떤 개정을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의 얘기인데 취지도 충분히 사실은 공감하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 파급력이 너무나 클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고 어떤 기준들, 시뮬레이션들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네, 네. 비공감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예, 아무튼 뭐 오늘은 그 사회에서 이제 이슈가 많이 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 우리가 법에 대한 전문가로서 살펴봤을 때 그 관점에서 살펴봐도 취지는 충분히 공감되고 너무 좋은 법이긴 하지만 그 파급력도 너무 클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좀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이제 말씀을 나눠봤고 이런 얘기들이 국회로 잘 전달이 돼가지고 좋은 입법 그리고 향후에 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좋은 집행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라고 있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